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 또한 이 무상증자와 우회상장 두 가지 이슈로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소룩스,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룩스 같은 경우는 우회상장과 무상증자라는 큰 이슈를 이용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이후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선취매를 진행했었던 종목이고,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하고 떠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연속적으로 나오던 상한가 릴레이는 빠르게 끝나고 현재 주가는 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기 전부터 이 급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해버리면 이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큰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큰 확률로 이 권리락 부분까지는 내려올 거라는 거죠. 뭐 당연히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실 테니까 금일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소록수의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일단 현재 소록수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주의, 자, 투자 주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 경고 단계, 자, 최종적으로는 이 투자 위험 단계까지 와버렸죠. 뭐 말 그대로 투자하기에 위험한 종목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딱지가 붙은 건데, 이런 투자 위험 딱지가 붙은 상태로는 위탁 증거금, 뭐 위탁 증거금이나 이 신용 매매 금지 같은 이 페널티가 붙기 때문에 주가는 절대 오르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딱지를 떼어내려 노력을 하겠죠. 이 공시 한번 보시면 소록스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날짜는 1월 3일입니다. 투자 위험 딱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해지 요건을 한번 보시면 지정일 2일, 자 1월 3일로부터 계산하여 10거래일이 되는 날 1월 17일, 이 기간 안에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첫 번째 조건부터 보시면 판단일 1월 17일의 종가가 5거래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자 1월 10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판단일의 종가 1월 17일의 종가가 15거래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자 15거래일 전은 12월 21일인데 이날의 종가가 1781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00% 이상 상승한 가격은 3,562원이죠. 그런데 현재 소록수의 주가는 4,710원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첫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볼 필요도 없이 투자 위험 종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뜻은 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는 1월 26일, 자 1월 26일 전까지 3,562원 아래로 내려올 거란 뜻도 되겠죠. 이 소록수에 남아있는 세력이 됐든 간에 이 소록수 회사가 됐든 간에 주가를 눌러서 이 투자 위험 딱지를 떼어내야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가격 아래로는 내릴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고점, 자 소록스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당장 급하게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세력이 있든 없든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 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지 않아서 이 주식의 수, 자 주식의 수가 부족한 거는 똑같은데 올라갈 때는 점상으로 갔지만 이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롭게 이 고점에 물린 신규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소록수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신규 투자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물량을 간을 보면서 넘기려 할 건데, 그때가 바로 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소록수의 주가는 2,000원 초반에서 2,000원 중후반까지, 즉 이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고 이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서 마지막 물량을 넘기면서 떠나려 할 거예요. 자,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이때가 바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건데, 영상에서는 이 매매하신 분들마다 평단가, 자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 자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 소록수 관련된 뉴스, 자 뉴스나 공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소록수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매일 수익 볼 수 있는지 이 종목 추천 또한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뭐 어렵게 문자로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영상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정말로 타점을 잡아주는지 아니면 뭐 종목 추천을 해주는지 꼭 지켜라도 봐주시고요. 참고로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소록스에 투자 중인 분들이시라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이 소록스 같은 경우는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기어왔던 거겠죠. 하지만 이 치매 치료제를 연구 중인 이 아리바이오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그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상승 흐름도 이어졌죠. 하지만 이 7월달부터 그 기대감은 점점 사라졌고 주가는 다시 하락세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주춤하던 주가는 갑자기 11월 달부터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이 세력들의 매집이 확실해지죠. 이 기간 동안 총 이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올 동안 이 우회상장이나 무상증자에 대한 뭐 뉴스나 공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호재가 나온 적이 없는데 주가는 100% 이상이 올랐다. 거기다가 이 거래량도 보시면 전혀 없죠. 쉽게 말해서 이 세력들의 선취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 12월 8일 1대14라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마지막으로 올려버리고 차익 실현과 함께 다시 주가를 밑으로 보내버리죠. 자, 이때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 세력들의 차익 실현과 이 개인들의 진입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력들은 이때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된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물리게 된 거죠. 이 매물대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물리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뭐 물렸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때 매매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권이니까요. 그런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가 위로 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소록스의 이 무상증자 비율 같은 경우는 1대14, 즉 현재 주가는 15개의 주식 중에 1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1개의 주식이 몇 번의 상한가를 가든지 몇 번의 하한가를 가든지 결국 나머지의 14개의 주식이 상장하고 나서 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팔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1이 큰지 14가 큰지 판단 못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진짜 막말로 이 상태에서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계속 가버렸다면 말이 달라졌겠지만 다들 보시다시피 하락은 벌써부터 시작됐죠. 그동안 나오던 이 상한가, 자 점상 같은 경우는 이 권리락으로 인해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고 이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팔지를 못하니까 이 착시 효과로 상한가가 나왔던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소록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 보여드릴 종목은 이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인데 소록스와 마찬가지로 뭐 1대14까지는 아니지만 1대6이라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업이에요. 이 엑스페릭스 또한 역시나 이 권리락일부터는 나머지 물량을 거래할 수 없게 묶여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점상으로 3연상을 가버리죠. 하지만 결국 상한가 랠리가 멈추고 하락하다가 이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는 바닥까지 가버립니다. 뭐 소록스 또한 100% 이렇게 될 거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결국 타점을 잘 잡지 못한다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수익 실현할 기회가 남아있긴 합니다. 이 소록스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2월 8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12월 8일에 세력들은 이미 차익 실현을 한 이후 이 2,000원 아래에서 물량을 재매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매집을 한 세력들 또한 일부 물량은 무상증자에 참여를 했겠죠. 그렇다면 이 세력들도 마지막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자가 상장한 이후의 매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까지 주가를 내린 후에 매도를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2,000원 초반에서 중후반 이 박스권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 남아있는 세력들이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할 때가 저희 또한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건데, 이때를 놓친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엑스페릭스처럼 바닥에서 매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소리만 해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소룩스가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이런 무상증자 같은 주가 부양책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소룩스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 아리바이오의 가치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룩스의 가치가 낮을수록 합병했을 때 더 많은 주가의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증자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이 소액주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건 이 우회 상장이 아닌 돈을 끌어모으고 떠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리바이오, 자,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 자, 미국의 FDA에서 임상 3상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스펙 추진 업체와 MOU 마지막 단계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는 상장에 무려 3번이나 실패를 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을 혼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제가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을 개설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시면 소룩스와 관련된 뉴스와 공시 나올 때마다 제가 분석 통해서 바로바로 설명드릴 거고,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 잡아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매일 수익 볼 수 있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신 후에 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링크 한 번씩만 클릭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